네, 4학년 친구들 잘 했죠?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공기관에 이제 공공기관 이용하는 것까지 봤는데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알겠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이렇게 접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거를 얘기하다 보면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택배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나요? 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요, 택배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세운 게 아니라 이제 각 기업들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주 먼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우체국 관련 업무를 하던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체국을 이제 국가가 이제 설립해서 관리하는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사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제 우체국은 국가가 세워서 하는, 직접적으로 세워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우체국입니다.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사진을 보면요,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인데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무료 검진도 하고 이제 무료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합니다. 국가에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을 이용하면은 돈을 만약에 내야 될 것도 보건소에서 뭐 해당 나이 때는 무료로 이제 접종을 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봐주기도 하기 때문에요.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공공기관이 되겠죠. 보면 알겠지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도 합니다. 그 다음요. 네,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민원 해결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서관. 도서관에서 책을 읽죠. 도서관에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개인이 그 정도의 책을 다 이제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공공기관의 이제 장점이겠죠. 이제 주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네. 그러면 그 옆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옆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만 뭐 더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는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에 한번 예를 들고 공공기관인 까닭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경찰서는 공공기관이에요. 경찰서는 국가가 세워 관리하는 곳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경찰서도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여자친구는 어떤 공공기관을 말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주민센터도 공공기관이에요. 주민센터는 국가에서 관리하며 우리 지역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에요. 네, 지역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게 불편해요. 뭐 우리 동네 이제 어느 부분에 클린하우스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전화를 하면요,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조치를 이제 취하러 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왜 공공기관이 이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 근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가 나서 거리가 혼잡해질 것입니다. 신호등도 없을 것이고요. 신호등도 국가에서 만들어주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금을 낸 세금으로 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세금을 통해서 이제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거리가 혼잡해질 것이고요. 당연히 경찰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해 줄 사람도 없겠죠. 결론적으로는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혼잡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이 없다면 거리에 쓰레기가 또 많이 쌓였을 겁니다.
우리 정말 쓰레기를 얘기해서 그런데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는 만약에 정말 이 공공기관이 없다면 이 쓰레기들 하루만 지나도 엄청 많이 쌓일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자, 그다음 소방서가 만약에 없다면, 소방서가 없다면 이것도 끔찍하죠. 소방서가 없다면 불이 나긴 하겠지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불을 끄지 않을 것이고요. 이런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요,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이제 생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찰서가 없으면 도둑이 많아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은행에 저축, 저금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돈을 다 우리 도둑 친구가 다 가져갈 거예요. 네, 아주 슬픈 일이겠죠. 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제 글이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영상 잠깐 멈추고 이제 그려보세요. 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자, 보건소가 만약에 없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예시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 교과서 한쪽 더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한쪽 더 넘기면요, 교과서 104쪽 봐주세요. 104쪽. 자, 주민을 찾아가는 공공기관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주민을 찾아가는 공공기관도 있을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을 건데 그러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대요. 움직이는 경우도 신문기사를 읽고 한번 주민들이 찾아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을 실은 이동보건소가 있는데요. 뭐뭐군, 땡땡군, 뭐뭐면 주민들은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가려면 하루 2번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반가운 손님은 문화까지. 이동식 이제 보건소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버스를 통해서 이제 내가 몸이 어디가 불편한지 이렇게 의료 진단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찾아가는 시민 사랑방도 있습니다. 땡땡시에 이제 찾아가는 시민 사랑방은 평소에 공공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을 비롯해 구청, 보건소, 이제 공공기관이 참여해서요, 어려운 거, 뭐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제 현장을 찾아서 민원을 들어보고요. 우리 지역은 이런 게 불편해요 라고 들어보고, 이제 궁금했던 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민을 찾아가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관련된 것도 선생님이랑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찬가지로 빠르게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말했지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한편 본주의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큰 짐을 끌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다니 사고적한다.
어르신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전통적인 아무시는 처음 취하고 있는데 염증이 있어서 그거 아무도 별로 안 좋아해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골밀도 검사를 위해 구강 건강까지 진단해주는 복지 서비스 이동보건소다. 노년이 되면 틀림을 해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네. 그쵸? 어머니, 아버님들 건강을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야매로 틀림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특리 세척 방법과 보관법도 가르쳐드리지만 불법 보철 치료를 하지 말라는 각도도 잊지 않는다. 국비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이동진료소는 31대. 지금은 농촌지역 위주로 운영 중이지만 점차 수를 늘려가고 있다고 한다. 자, 봤죠? 이렇게 찾아가는 이동보건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공공기관 관련된 거 영상 보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하고요. 좀 더 흥미로운 공공기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이제 수업 마칠 건데요.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이거를 끝까지 봐야 돼요. 왜냐면요, 선생님 마지막에 마무리 퀴즈를 낼 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퀴즈를 선생님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못 맞춘 친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엔 나 혼자만 쓰거나 우리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마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와 물건이 곳곳에 있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 공공장소를 찾아볼까요? 공공장소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장소를 말합니다. 학교, 공원, 놀이터, 은행 같은 곳들은 모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예요. 또 어떤 곳이 공공장소일까요? 병원, 도서관, 체육관, 백화점들도 모두 공공장소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마을의 공공시설물을 찾아볼까요? 공공시설물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물건을 말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마을의 공공시설물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교에 있는 책상, 의자, 사물함 모두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랍니다. 놀이터의 그네, 시소, 미끄럼틀도 마찬가지죠. 도서관에 가장 많은 것, 책들도 공공시설물이니 조심해서 다뤄야겠죠? 체육관의 운동기구는 물론 백화점의 엘리베이터, 화장실도 공공시설물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나 혼자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것들이 훨씬 많네요. 마을의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와 시설물들, 내 것처럼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잘 봤죠? 그리고요, 선생님이랑 볼 마지막 공공기관은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돈을 만들어내는 곳인데요. 이제 우리 화폐 제조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폐공사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요. 화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도 공공기관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돈을 개인이 만들어낸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내는 이제 화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사람의 백지로 모이는 종이.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진종량의 얼굴이 지휘전이다. 유전자 방대를 위해 종이에 수많은 그림과 글자가 나온 특수용지인데 돈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은 보안용지 위에 1차 프린팅을 하는 작업. 첫 인쇄 공정에서 큰 치료차로 허용되지 않는다. 바로 이 첫 공정이 인쇄의 기준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지문을 딱 잡아줘야 공부에서 쉽게 잡아주도록 오케이사에 떨어진 1차 인쇄 용지들은 이제 두 번째 인쇄 과정을 준비했는데 또 다른 인쇄기로 옮기기 위해 용지를 쌓아놓는 작업도 결코 만만치 않다. 기준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확히 맞춰야 하기 때문에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계만큼이나 세밀하고 섬세한 손길이 요구된다. 정확하게 안 맞추면 그 기계 들어가면서 종이가 보여버리기 때문에 수상들을 각각 맞춰줘야지. 종이 사이사이에 들어간 공기 때문에 용지를 가지런히 쌓아 올리기가 어려운데 이때 납작한 나무판을 이용해 동서남북을 두드려가며 기름점을 맞춰나간다. 잘 맞춰진 종이들은 두 번째 인쇄 과정을 거치는데 종이에서 돌로 변신하기 위한 순간이라는 뜻이다. 바로 금액이 찍혀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 선명하게 찍혀진 5만원이라는 숫자. 보라색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돌려보면 골드물이 나오거든요. 약간 골드물이 있는데 저는 그 공기에는 보라빛만 나거든요. 정면선 보라색이지만 기울면 골드 그린색으로 변하는 숫자. 이것이 바로 최첨단 색 변환 잉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지폐에 숨겨진 보안 요소는 이뿐만이 아니다. 5만원권 지폐에 특별한 띠를 두르는데 반짝이는 이 은색의 띠는 바로 빛에 따라 상처를 묻혀 보이는 홀로그램이다.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보안 요소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열하고 압을 줘가지고 부착. 인쇄 공정이 아니고 부착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홀로그램에도 우변조 방지를 위한 비밀 코드가 담겨 있다는데 엄청 많아요, 지금. 확대용으로 주장 깨알 같은 글씨로 5만원이라는 숫자들이 체계된다. 초특급 보안 유신들이 지원된 지폐를 전제 기준 하루 최대 20만 장이 생산되는데 인쇄된 전지들은 완지와 자완지 두 곳으로 분류돼 모아진다. 그렇다면 완지는 뭐고 또 자완지는 무엇일까? 100%다 전자와 전지에 문제가 없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자반지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소형 범위 내에서 약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는 못 사용하는 게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쇄 상태의 종류에도 분량이 발견되는 자반지로 분류가 되는데 과연 어떤 오류가 있는 걸까?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은 숫자가 선명하게 밝혀졌죠. 그거는 숫자가 번졌어요. 완지의 글자는 선명한데 반해 자완지의 글자는 잉크가 훔친 것이 화면이 보이는데 인쇄 분량은 이뿐만이 아니다. 잉크가 밀려 제 위치에 지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분량들은 전체 생산의 5% 이하 정도로 미미하다. 저는 자반지 찾으면은 일단 발판에서 번호를 찍고 GPS라는 날짜 검사기에서 별도로 검사를 해요. 이제 인쇄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았는데 바로 지폐 골위에 미미한 번호를 새기는 작업. 번호를 새겨 나오면 동시에 더 이상 종이가 아닌 진정한 돈으로 광고를 발표된다.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주민등록 번호를 사야 되는 거죠. 네, 사람도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 이 정상적인 주문으로 등록이 되잖아. 근데 이 앞동기까지는 번호가 없는 상태니까 이 돈이 아니고 여기서 번호가 들어가면 이제 돈이 됩니다. 네, 잘 봤죠? 이렇게 이제 화폐를 제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엔 이런 공공기관도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공공기관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시청, 읍사무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니까, 동사무소 정도만 알고 있으니까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읍주민센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공공기관이 있어요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정리하고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공공기관은 뭐뭐를 추구할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공공기관은 뭐를 추구하며? 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청, 교육청, 경찰서, 도청, 주민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공공기관의 종류겠죠. 자, 그 다음요, 우리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이 아닌 것. 얘는 우체국이고요. 얘는 주민센터나 혹은 시청 같아 보이고요. 얘는 롯데백화점이에요. 자, 공공기관 아닌 거 어떤 걸까요?
네, 3번 되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으면 동그라미표, 틀리면 X표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까요? OX. X. 자, 국가가 세우거나 관리하는 곳이다. O.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공공기관의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제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공기관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에요. 우리 지역 이제 지도를 붙여놓을 거예요. 거기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아닌 거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어서 구글 설문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